목판에 정성을 다하여 새기는 각자장의 세밀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경쾌한 두들김 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글자도 점점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손끝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의 발전은 바로 세계사적인 발명, 목판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다란이경은 바로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됐습니다.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 복원공사 중 2층 탑신부에서 오랜 침묵의 세월을 넘어 귀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그것이다. 제작 시기가 751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다란이경은 770년경 제작된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나 868년경 제작된 중국의 금강바냐 바라밀경보다 그 시기가 앞서 있다. 너비 약 8cm, 길이가 약 6m 20cm에 이르는 다란이경은 닭종이 12장을 이어붙인 두루마리 형태로 각 행에 7에서 9자의 글자를 새긴 소형 목판본이다. 이 다란이경은 우리의 수준 높은 고인쇄 문화를 증명해주는 귀중한 보물이다. 불교의 힘으로 홍난을 타개하고자 했던 고려시대. 고려 현종 2년 1011년 처음 나무 대장경 새기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거의 80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새긴 이 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 하여 초조 대장경이라 부른다. 그러나 150여 년 동안 부인사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은 고종 18년 1231년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1236년 고종 23년 다시 나무판에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대역사가 시작되었다. 16년에 걸쳐 완성된 새로운 대장경은 경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글자수가 5,200만 자나 되었다. 고려인들의 높은 문화의식과 호국의 정신이 탄생시킨 목판 인쇄 문화의 진수. 바로 다시 새긴 경판이어서 제조 대장경이라 불리는 8만 대장경판, 고려 대장경이었다. 목판 인쇄는 특히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 아래 사찰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목판 기술은 세계 최고 경판이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8만 대장경을 완성시키기에 이릅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보호 아래 훈민정음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목판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목판 인쇄술.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요? 목판 인쇄는 나무에 정성을 쏟고 숨결을 불어넣는 고된 작업이다. 과정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오랜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우리는 각자장이라 부른다.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던 목판 인쇄. 어느 이해책에서 각자장의 노고어린 흔적이 반겨주었다. 우연히 만난 이해책의 끝장을 들추니 각자장이 반겨준다. 봄이 무르익어갈 때에 이 책을 다시 펴냅니다. 전주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하경룡이 만든 판입니다. 하경룡, 조선시대 후기 전주에서 각수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다. 빽빽한 본문에 새긴 양으로 보아 몇십 명의 각수가 작업해야만 나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분량이다. 이처럼 많은 노동량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 목판본을 만드는 일이다. 그 일은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나무와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목판본에 쓰이는 목재는
조직이 균일하고 조밀하며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다. 너무 단단한 목재는 새기기가 어렵고 너무 무른 목재는 자획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산번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등을 찾아 산속을 뒤져야 한다. 나무를 고른 후 목재는 결을 삭히기 위해 짠 바닷물에 몸을 담그거나 소금을 섞은 물에 쪄내는 과정을 거친다. 나무는 본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켜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져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삶은 후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닿지 않은 장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3년이 지나면 목판의 용도에 맞게 자르는 마름질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전자톱이 많이 사용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양쪽에서 두 사람이 밀고 당기는 탄개톱으로 나무를 켰다. 그렇다고 켠 모든 목재가 사용 가능한 건 나무에 옹이가 박혀 있거나 갈라진 목재는 여기에서 다시 걸러진다. 최종 선정된 나무에는 대펜날을 짧게 해서 여러 차례 대패질이 행해진다. 여기에 사포로 마감 손질을 해서 판면을 부드럽게 하니 각자하기 좋은 판이 나왔다. 몇 년 동안 나무를 선별하고 찌고 건조시키고 켜고 대패질을 하는 전쟁이 끝난 것이다. 나무를 선정한 후 서예가가 정성스럽게 쓴 글자를 각자하기 위해서 나무에 붙인다. 목판본은 인쇄 후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목판본의 글씨는 대체로 한자 한자 정성껏 쓴 정자체가 많이 쓰였다. 찹쌀풀을 사용하여 거꾸로 뒤집어 붙인 후 그 위에다 다시 한번 풀칠이 이루어졌다. 너무 되지 않게 구석구석 골고루 칠한 후 하루 정도 완전히 말리니 글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다시 들기름을 바르니 정자체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새기는 과정, 각자가 기다리고 있다. 새김의 각법에는 돌출된 부분을 새기는 양각, 몰입된 부분을 새기는 음각, 새기고자 하는 부분을 도려낸 후에 다시 그 부분을 평칼로 다듬어내는 음평각, 새기고자 하는 부분의 가장자리를 음각으로 도려낸 후 중앙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려두는 음양각 등이 있다. 목판 새기기에서는 이 중 주로 양각과 음각이 많이 쓰인다. 각자는 작은 글자를 반대로 뒤집어 판에 붙여놓고 오랜 시간 한자 한자 새겨나가야 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능숙한 기술과 글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이다. 그런데 고려대장경 판에는 독특한 각자 기술이 숨어 있었다. 새겨진 나라 국자를 보면 4개의 각이 각각 다르다. 조자의 아래 글자를 보면 각자가 90도 이상으로 깊게 파여 있다. 이런 조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글자의 밑면은 안으로 한 110도 정도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걸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경을 할 때, 먹을 칠할 때 밑으로 찌꺼기가 묻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와 전체적으로 인경으로 또 인경을 많이 했을 때 이 경판이 이 재질이 목재니까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따르면서도 글자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풍푸짐하게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를 구양순체를 모본으로 하여 변형시켜 독특한 글자체를 이루었다 하여 장경체라 하였다. 여기에서 8만 장이 넘는 방대한 판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각제장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 각자는 장경체를 연마하여 비슷한 글씨가 나오도록 피나는 훈련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목판은 아무리 잘 건조시키고 오칠을 하더라도 열과 습기에 약하다. 때문에 손잡이인 마구리가 필요하다. 손잡이는 통풍의 흐름을 좋게 하여
목판의 뒤틀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층을 이루어 보관을 쉽게 하고 글자가 눌려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다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판재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헐겁게 되어 손잡이는 뒤틀림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손잡이와 판재를 꽉 물려주는 못을 박는다. 이렇게 전 과정이 끝나면 교정을 하고 인쇄를 하는 인출 작업으로 넘어간다. 목판 제작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정성이 소람이 없었는데요. 목판 인쇄술, 그 변치 않는 아름다움은 수백 년을 지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